역사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추석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요. 양력으로는 10월 1일이죠. 자, 이렇게 음력과 양력의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양력이 1년에 365일 또는 366일이지만 음력은 354일입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윤달이 존재합니다. 2020년 올해 추석은 다행히 가을에 접어들어서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추석이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추수철보다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 위키에 나온 역대 추석 날짜들인데요. 가장 빨랐던 게 9월 6일입니다. 1634년에 있었네요. 그리고 9월 7일 있고 9월 8일, 9월 9일, 9월 12일 쭉 가서 9월 초순, 중순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죠. 추분이 9월 23일 또는 22일입니다. 2020년 추분은 9월 22일이고요. 보통은 9월 23일이 추분이에요. 추분 정도는 돼야지 곡식이 여물고 과일도 잘 익겠죠. 그런데 그 전에 추석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차례상에 올릴 곡식과 과일이 여물지 않아서 모자랄 수가 있어요. 여태 살아오면서 이런 이른 추석을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북아메리카에도 Thanksgiving Days라고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날이 있죠. 자,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한다고 하고요.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한다고 합니다. 둘 다 충분한 수확을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늦은 경우는 미국이 좀 더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좀 더 늦게 오죠. 캐나다는 겨울이 빨리 오니까 미국보다 일찍 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나라 모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땡스기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추수하기도 전에 추석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한국은 음력으로 할까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양력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11월 넷째 목요일,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양력으로 해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음력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양력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양력을 썼어요. 오래전부터 양력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력이라고 불리는 24절기가 양력이에요. 서양의 그레고리역과 다를 뿐 태양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태양력과 태음력 두 개를 다 같이 썼을까요? 자, 일단 태양력은 농사 짓는 데서 필요한 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음력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음력이 필요 없어요. 달로 기준하는 거기 때문에 음력은 배 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아주 필수적이죠.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곳이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바다에는 조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때를 알아야지만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려면 음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농사도 짓고 배도 탔죠. 그러니까 태양력도 필요하고 태음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하면서 설날이나 추석을 음력으로 지내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음력을 쓰는 사람들한테 더 있다는 말이 되겠죠. 조상들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농경문화보다도 해양문화 쪽이라고 알 수가 있죠. 한민족을 북방민족
특히 유목민족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북방민족은 유목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달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24절기라는 게 필요가 있을까요? 옮겨다니잖아요. 절기가 별로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음력이 필요한가요? 바다가 없어요. 음력이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 민족이 북방 유목민족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리의 뿌리는 해양족이란 말이에요. 음력을 쓰는 해양족이었어요. 해양족과 농사짓는 문화를 가진 대륙인들이 혼혈을 이룬 게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유목민들까지 혼혈이 이루어졌죠.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군자국이 해양족이 뿌리인데요. 원래 남색족이죠. 현재는 사라진 남색족입니다. 헌원이 황제라고 불리게 된 거는 전국시대에 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황제라고 한 거예요.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황색족이거든요. 근데 헌원은 남색족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창제라고 했었어요. 풀을 창해서 창제라고 했는데 그걸 황제라고 바꾼 거죠. 그 황색족이다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많은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단고기 믿는 사람들이 헌원이 한족의 시조다라고 근거도 없이 우기는 거죠. 중국에 있는 많은 기록에는 헌원이 동이족의 시조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기록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헌원이 한족의 시조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황제라고 바꾼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북방민족과 혈연적으로 크게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은 부여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부여를 세운 동명이 북방민족 출신이에요. 북이라고 나오죠, 기록에는. 거기서 탈출을 해서 부여의 땅에 이르러서 부여의 그 천자로 즉위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북방민족과 본격적으로 혼혈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여에서 복부여가 나오고, 복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죠. 그리고 백제가 나왔어요. 신라인들은 어때요? 신라인들은 사실 소호금천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라 김씨 족보에도 소호금천이 시조라고 나오죠. 신라를 세운 박격거세는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출신인 것 같고요. 김수로왕, 가락국, 즉 가야의 왕인 김수로왕은 소호금천의 후손이라고 족보에 나온다고 그래요. 김유신 묘비에 써있다고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인도의 허황우가 김수로왕한테 시집을 오죠. 근데 왜 인도에서 왔을까요? 소호금천이 태자로서, 소호가 태자라는 뜻이거든요. 태자로서 서쪽 고만국 1만2천리를 다스렸는데 그 1만2천리에 인도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거예요. 군자국인 진국이 멸망을 하니까 그 맥을 잇겠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국이 망하자 많은 세력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 중에 하나가 가야와 신라죠. 기록에는 신라인들이 진나라의 노역을 피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국의 맥을 잇기 위해서, 군자국의 맥을 잇기 위해서 귀향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돌궐 또는 흉노 출신인 김일제가 있어요. 그 김일제가 또 신라의 중시조로 받들을 지는데 이건 한참 나중이죠. 소호금천과는 10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참 나중이고요. 그래서 소호금천을 첫 시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호금천이 누구 아들이에요? 헌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헌원과 소호금처는 전부 다 남색족이 된다는 거죠. 김일제에 의해서, 신라는 김일제에 의해서 북방민족의 피가 섞였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음력을 썼잖아요. 추석을 지낼 때 신라에서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해양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흉노 또는 돌궐의 후손인 김일제의 핏줄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래 혈통이 해양족이었기 때문에 음력을 계속 쓴 거죠. 삼국을 누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했죠. 만약에 고구려나 백제가 했다면 음력을 많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북방민족 출신이잖아요. 기마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라는 해양족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 전통을 그대로 쓴 거예요. 신라의 전통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까지 계속 음력을 전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추석에 우리 민족은 왜 음력 추석을 지내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